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5번째 강의 물의 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물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 관련해서 다소 문학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의 이미지라는 것은 물, 그리고 물의 풍경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심성, 정서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물의 심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물의 이미지의 경험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프고 굴적할 때 눈물이 난다든지, 또는 바닷가에서 일출일몰 때 아름다운 수평선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상적인 느낌에 사로잡히면서 인간 세상 그 너머에 대한 상상을 한다든지, 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쓰나미라든지, 또는 육지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홍수가 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떠올린다든지, 연안 부두에서 떠나는 배와 부두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이때 갖게 되는 물의 이미지는 삶과 이별과 허무의 이미지인데요. 이 종교에서도 보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이 죄를 씻는 의식으로 몸에 물을 적시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의식에 물을 사용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심성에 작용하는 물의 이미지, 물의 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의 나라, 물의 나라라고 말을 해야겠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물의 이미지가 넘쳐 흐르는, 우리 마음이 무한한 물의 심상으로 채워지는 바닷가나 저 멀리 바다 공간을 특별히 물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물의 이미지가 넘쳐 흐르는 그곳은 바로 물의 나라입니다. 물의 나라에서는 물의 이미지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밀물처럼 썰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물의 나라에서는 물의 이미지가 인간의 심성의 푸른 파도처럼, 거대한 강물처럼, 작은 개울을 흐르는 여울물처럼, 때론 청량한 샘물처럼 샘솟아 나는 거지요. 물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를 말하면서 저는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또 조금 드리겠습니다. 신화 이야기도 이러한 물의 이미지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동해바다,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신화적인 풍경으로 묘사한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수 중에 송창식이라는 가수 아세요? 연세가 좀 많은 분인데요. 요즘 또 가끔씩 TV에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세시봉이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정말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고래사냥,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명곡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노래 정말 뜨겁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가요는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의 존재를 통해서 물의 이미지와 신화와의 관련성을 잘 묘사한 노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잠시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쉬는 고래 잡으러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자막에서는 이 노래의 2절을 보셨는데요. 동해 바다의 시원함이 느껴지셨을까요? 어쩌면 바다는 이런 건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는 다른 어느 바다보다도 푸릅니다. 아주 푸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다벌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송창식의 바다에서 바다는 신화의 바다, 현실을 떠난 신화의 바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본래 신화의 바다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신화적 상상을 떠올리는데요. 인간 본연의 심성이죠. 그리스인의 신화 이야기는 상당수가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에서 그리스인들은 작품에 나오는 항해자들이 겪는 대자연의 인간으로서는 범접조차 어려운 자연 현상과 그 풍경을 몸소 겪었던 항해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신화를 창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은 바다를 항해하여 직접 경험한 항해자들이 신화의 직접적인 저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신화는 뛰어난 문학가가 항해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작한 신화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해양문학을 연구하는 저의 판단이죠. 그리스 신화를 해양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디세이아를 감상할 때 가능하면 해양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고전 오디세이아의 가장 앞거는 그 기나긴 항해를 계속하던 오디세이아 항해자들이 마침내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오케아노스 강변에 도착한 것을 이때를 최고의 시간이라 꼽는 겁니다.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5번째 강의 물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섭이었습니다.